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은 예상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 이제 며칠 전부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거의 다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3번 중에 2번만 맞추면 금방 부자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거의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저 혼자 맞출 수 있습니다. 이 10수년 동안 시황글을 매일매일 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거의 4시간씩 연구를 하는데 못 맞추면 그게 바보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걸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선물 매매를 하면 레버리지를 12배 정도 구사하는 게 됩니다. 제가 선물 매매를 많이 할 때는 60계약 정도를 했었는데 이거 금액으로 치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그러면 돈이 그만큼 있냐 이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12배를 구사를 하니까 이 정도 구사를 하면 아무리 맞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뭐 지수를 맞춰서 수익을 내든 뭘 하든 할 거니까.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심리 안정. 뭐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말고 스탁론 뭐 미수 신용 이런 거 쓰시지 말고 그리고 그 저기 생업이 있어야 됩니다. 생업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매달 최소 300에서 400을 수익을 내야 되는데 300, 400. 이 정도 심리의 영향을 덜 받고 이 정도 수익 내려면 최소 운용 자산이 1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시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적어도 크게 잃지는 않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런 거하고 10억 이상의 투자 자산. 이러면 이제 한 달에 3, 400만 원 정도의 지출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리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안 되면 일단 이 조건을 만들 때까지는 생업에 아주 열중을 하셔야 됩니다. 생업에 열중하시면서 매매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 결국 그게 뭐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런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본론으로 돌아오면 거래 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휴 기간 동안에는 해외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한 번 더까지 해서 요거 3번 하고 얻어 터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분이 반드시 이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서 유예를 시키겠다. 진짜 만약에 유예시키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 뽑아줘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정부 쪽에서는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재부와 같은 어떤 이 공무원 조직이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조직 특성상 무사 안일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고 청원이 나가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기재부에서 직접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 유예하는 게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 큰 조정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집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에너지 모으고 내년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요거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재부 공무원 조직들이 다 그렇지만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고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저번에 5천만 원으로 공제 늘린 것처럼 그렇게 딱 나서 주시면 좋은데
뭐 일단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얻어 터지는 쪽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예, 그래도 요 상황에서 좋은 거 하나 있다면 시장이 나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가 아주 형편없이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요인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예, 코스닥도 반등을 했는데 코스닥은 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예, 강하게 했지만 거래대금이 역시 줄었고, 이 위험 회피 심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내일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연휴가 5일이니까. 예, 5거래일 동안에 이 리스크,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작동을 할 거고, 그러면 내일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많을 건데, 예, 주식 투자 오랫동안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약사비처럼 뭐 이러니까 빼고 저러니까 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잘 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연휴 이후에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거는 기술적 반등일 뿐이니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인데 조금 세게 나온다, 이 정도. 예, 그래도 뭐 변동성 범위 하단에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코스피도 코스닥도 시간은 많이 벌었습니다. 조정 말씀드렸듯이 상승 하락이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이 일정한 주기가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서 아무리 뭐 시장이 나쁘더라도 하락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기술적 반등 한 번 나오고 이거 다시 빼는데 한 2, 3일 걸린다 치면 하루 이틀, 3일, 4일 그대로 내려가는 것과 비교해서 한 4일 정도 버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게 되면 조정을 크게 받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뭐 다시 내린다 하더라도 이런 반등이 좋은 겁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지금 엔터주들이 이제 슬슬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공모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를 또 띄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일단 빅히트가 따상까지가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잘 맞아 떨어지면. 근데 이게 분위기를 만들려면 엔터주들이 다 올라서 엔터주들이 비싸니까 빅히트도 비싸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YG도 그렇고 SM도 그랬고, 그리고 JYP가 이제 제일 뚜렷한 흐름을 보였는데, 요 상장 전까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단기 관점에서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요 세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계속 하락하다 처음으로 이제 그 반등을 했습니다. 처음 반등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물론 이때도 한번 고춧가루가 끼긴 했지만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절반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한데, 89,100원의 절반이면 한 44,6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서 물리면 여기서 물을 타면 됩니다. 물타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음봉의 횟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음봉이 가장 많이 나오면 10개입니다. 10개 이상 음봉이 나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차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음봉 10개 이상 나온 거는, 10개까지는 봤는데 10개도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7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음봉이 나올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슬슬 반등을 할 만한 동기,
그 동기라는 건 결국 기관 투자자들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호 확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주주주주 다 흘러내리면 공모가에 팔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서 돈을 써서 반등을 시켜주면 조금 팔기가 수월할 겁니다. 더 높은 가격에. 이런 동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내일은 이런 게 하나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가 오늘 공모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투자할 때는 이게 없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갖고 있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물량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다. 뭐 680원인가? 이게 140만 주가 나옵니다. 뭐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주가가 현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게 추가 상장일이 10월 15일일 텐데 이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또 회사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쏟아지기 전에 이렇게 가가지고 물량 쏟아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뭐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거는 제 취향이 아니니까 빼고 10월 15일 추가 상장까지 뭐 별다른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날 물량 쏟아질 때 제가 평단가가 818원인데 이거 쏟아질 때 평단가보다 많이 떨어지면 한 700원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추가로 사려고 계획 중입니다. 얼마나? 10만 주. 그러면 합쳐서 이제 20만 주가 되는 건데 올라가지고 뭐 여기까지 700원까지 오면 10만 주를 사고 아니면 뭐 말고 뭐 700원이나 900원이나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팔고 700원까지 만약에 떨어져서 잡으면 물론 뭐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확실성, 이 회사가 좋아진다는 확실성이 있는데 그 잔파동 먹을 거라고 깝치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지켜볼 예정이고 만약에 나중에 추가 상장 물량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한 10만 주 더 살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약 금액이 요거 10억 모집하는데 무려 5,369억 원이 몰렸습니다. 요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세미콘 라이트가 주가가 올라간다. 어쨌든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쏠릴 수 있고 홍보 효과만큼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가 좋아진다면 오히려 뭐 이번 소액 공모 했던 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게시판에 이상한 얘기들 나오는데 제가 오늘 중으로 내용 증명 작성해 가지고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저기 그 회사로 발송해서 이상한 글 쓰는 애들 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실명이 거론되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의 어떤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낼 거고 일단 뭐 단기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나중에 떨어져서 마이너스 되든 플러스 되든 뭐 목표한 가격이 있으니까 맞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제가 하나 생각을 삼성생명 하고 한국전력 그 삼성생명은 뭐 53,800원 말씀드렸는데 가까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게 53,800원에 매수하시라 이게 아니라 가까워질수록 매수를 더 고려를 하시라는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평단이 7만 원이라서 근데 이거 법 통과되면 반드시 한번 세게 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 뭐 비교적 확실하다 생각되는 종목들은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재료가 확실한 거고 가격이 확실한 게 이제 한국전력인데 오늘 2만 원 위로 올랐었습니다. 뭐 매수 기회는 많이 없지만 2만 원 아래에서 한 3일 줬는데 이런 거 그냥 사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한국전력이 망할 리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 회사 내용을 보면 뭐 간단한 건데, 이 회사 내용 보면 올해 아마 흑자 전환하게 될 겁니다. 흑자로 가는 게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좋고, 그리고 미국이 달러를 저렇게 풀었는데 문제가 안 된다면 결국 정상화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환율 수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은 전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싹 전기차로 바꿨을 때 필요한 전력이 현재 전력 생산량의 30%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지만 이 정도 계속 전력 생산을 위해서 증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매출 규모를 보면 뭐 매출이 60조에 가까운데 이런 회사 시총이 12조 9천억,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순자산이 70조입니다. 요거 회사 그냥 찢어 먹자 해가지고 하면 주당 10만 원 받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굉장히 안 움직이고 재미없고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도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가면 또 반응이 있기 때문에 2만 원 아래에서 모아 가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다 뭐 어떤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섞어 가지고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샀다는 것은 요거하고 상반되는 종목, 그러니까 워낙 약세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반응이 오면 이걸 팔고 여기 비중을 늘리면 나중에 이게 또 반응이 오고 팔고 이렇게 포트 조정을 해 나가는 건데, 요거는 제가 뭐 요거까지는 공유를 해드릴 수 없고, 다만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어떻게 유료가 아닌 형태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다 공유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다 공유하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결국 투자할 때 변수가 되는데 제 스스로 이 변수를 만드는 게 되니까, 그러면 뭐 세미콘라이트나 대한제품을 왜 올렸냐, 이건 뭐 누가 사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외에는 또 이게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한 종목 한 종목씩 공개하는 건 괜찮지만 종목들을 다 해가지고 요 포트를 깐다라는 것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종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생명도 있고 한국전력도 지금 조금씩 사 나가고 있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저 친구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이렇게 짰겠구나 하는 추측 정도는 가능하실 겁니다.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그 기적의 계산법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출금 2억 940, 투자 수익이 2억 1800, 3달 만입니다. 물론 그 앞에는 뭐 아시겠지만,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 순자산이 2억 4,500에서 추금 이거 뺐으니까 기적의 계산법으로 한다면 한 3,500 정도, 3,500으로 3달 만에 2억 1,800을 벌었습니다. 우와. 요게 이제 시장 좋을 때 시장이 주는 수익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주는 수익인데, 시장이 좋을 때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냐, 요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씩 나눠서 파편화 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잘 재조합하시면 거기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